라이센스 마스터 전자출판 기능사 10일간을 진행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국내 전자책 산업하고 그다음 이제 국외에 있는 이제 글로벌 시장에 있는 플랫폼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전자책 산업을 이제 어떻게 이제 발전시킬 거에 대한 여러 얘기들을 나눴었는데, 이제 지금 조금 더 이제 국내에 있는 산업들을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마케팅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SWOT 분석에 대한 표를 보면서 같이 한번 좀 정리를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나라의 강점에 대한 얘기가 이제 스트렝스라는 부분인데, 이 SWOT 분석이라는 거고 사실 이게 경영학에서 이제 사용되는 도구거든요. 그래서 강점, 약점, 그리고 기회와 위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의 전략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S에 해당되는 이 스트렝스를 보면요, 셀프 퍼블리싱 활성화 경영 대두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보면은 이게 이제 장점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여러 상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데, 자영업이라 해야 될까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한국 같은 경우 개인들이 굉장히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스스로 어떤 창업을 한다든지 이제 역동성이 있는데, 그런 성격에 딱 맞물려 가지고 셀프 퍼블리싱이 이제 발전이 되다라는 거죠. 그리고 에폭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 그랬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IT 강국이라는 이제 명성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이게 제가 이제 학생 때 봤어도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서 한국을 IT 강국으로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대학원이든 기업에서든. 그래서 실제 여러 인프라도 그렇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봐보면은 그런 IT 강국으로서의 여러 자원들이 있는데, 또 그만큼 이제 그런 기반으로 해서 이 에폭 시장이 결국에는 서로 이제 시너지를 일으켜서 성장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자책의 해외 진출 활성화 가능성 대두 그랬었는데, 이 결국에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또 좋은 점이 수출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국부를 이제 창출했었던 어떤 역사가 있어 왔죠,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다 보니 이제 한국은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한 어떤 목표 의식이라 해야 될까요? 어떤 열정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말기 다품 정화 및 가격 다양화 그랬어요. 이거는 역시 우리가 앞에서 하고 같이 연결해서 볼 수 있는데, 단말기들이 뭐 교보든 영풍이든 그 다음에 온라인 플랫폼이든 다양한 종류로 나와 있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어떤 우리가 전자책을 만들어 놓으면은 다양한 플랫폼에 담길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시장이 이제 이렇게 또 경쟁적으로 있다 보면 또 성장의 가능성, 기회들도 많거든요. 이제 그런 걸 이제 본다라고 이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자책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의 활발한 전개 그랬습니다. 책을 기반으로 해서 저는 한 10년 전에 봤을 때 전자책을 이제 빠르게 이제 유통시킬 수 있다라는 강점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됐었는데, 역시 창의적인 국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요즘에도 그렇고 한 수년 전에도 그렇고. 왜 그러냐면 전자책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종이책하고 디지로그라는 형태를 해서 다양한 굿즈나 어떤 이벤트 상품들을 만들어 가지고 기획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한국은 굉장히 역동적으로 일어나더라라는 거.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가까운 나라인 이제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도 많이 이제 부러워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치밀하게 기획을 해서 진행하긴 하는데, 한국처럼 이게 막 공격적으로 그죠? 신문물을 이렇게 바로 이제 적용하는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본인들하고 이제 환경하고 다르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미국하고도 좀 비슷한 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이. 그다음에 전자책 시장 활성화에 대한 전체적 관심 증대 그랬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국회의사당 있죠? 방문을 할 때 있었는데, 거기 보면 이제 현재 정책에 관련된 이제 유인물이나 책자들이 나왔었는데요. 제가 그걸 봤었거든요. 한 7년 전이었을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됐었냐면은 한국의 이제 도서, 책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한 제안과 그 다음에 이제 여러 프로젝트들에 대한 얘기들이 거기 나와 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떠올려 보시면은 7년, 6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그 북튜버들이 그 많이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하나하나 나타나면서 그죠? 예, 그런 것들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어떻게든지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후원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강점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이 보였었던 그 여러 그 산업에서 그리고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결합해서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강점이란 거죠. 근데 약점이 있다라 얘기를 하면은 W의 위크니스라고 부르는데 SWOT의 W에 해당이 돼요. 이 같은 경우에는 출판사들의 전자책 시장 참여율의 부진.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전자책 시장이 종이책 시장을 잠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약간의 이제 조심이 좀 들어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그 마케팅 공부를 해보시면은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결국에는 그 우리가 기능적인 부분이나 필요에 의해서 사는 제품들의 그 개수는 사실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그 외에 나머지 그 제품들이나 상품들,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회가 발전을 해서 다양화된 사회에서 그 조금 더 그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그걸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실은 잘 냉철하게 봐보시면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그게 나오는 그 제품들이나 이런 내용들 그 우리가 이제 그 가끔씩 구입을 하거나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이 없었을 때 우리가 삶을 이어갈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는 않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감성적으로 이제 좀 여유 있게 지내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 심리적인 영향에 의해서 시장이 확 바뀌어버리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지 관리라는 걸 결국에 하게 돼 있죠. 근데 그것처럼 기존에 있는 출판사들 같은 경우에도 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문화 상품이고 문화라는 건 사회와 경제 상황에 맞물려 가거든요. 그래서 그 결국에는 그 이제 그 IT를 중심으로 그다음에 제조업을 결심을 하고 있는 그 우리나라의 그 경제가 그 양쪽을 다 발전시키면서 그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경제 성장을 이어갈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결국에는 어떤 이런 그 이미지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 기존의 사업체들이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는 상황이더라. 그래서 위험 리스크를 최대한 더 줄이려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 이 첫 번째 얘기가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높은 유통사 제작 비중과 그 다음에 종이책 단순 전환율. 자, 이게 이제 약점이란 건 그거죠. 전자책에 그 관련된 시장도 유통사들이 있죠. 그 이제 전자책 그 책 파일 자체를 유통을 하는데 이제 그 사이사이에 마진이 껴있다 보니 이게 금액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앞에 수업에서도 있었지만은 저자들이 직접 판매해버리는 그죠, 자사몰 스타일로 하는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던 게 이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가지고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포맷 표준 장착 및 콘텐츠 호환성 부족. 이건 이제 이제 PDF를 기준으로 해서 전자책을 유통만 시켜버린다면 이 문제 그냥 간단히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출판사에서 사용되는 기계나 리더기죠, 리더기나 이런 것들이 보면은 이제 자신들이 그 산업계의 표준이 되기 위해서 본인들에게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그런 DRM을 쓴다라든지 기계를 쓴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호환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전성공 관련 번역물, 전자책화 곤란으로 전자책 콘텐츠가 부족하다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어떤 법률적인 부분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그 여러 이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들 때문에 콘텐츠가 이제 부족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그 이제 저작권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법률적 문제들이 이제 그 디지털로 자동화돼서 관리되는 게 유튜브도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처럼 이제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그 기존에 있는 시장까지 포용을 할 수 있는 침해라고 이런 게 아니라기보다는 포용을 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죠. 웹 2.0에서 나온 게 결국 유튜브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있는 매체들이나 뭐 방송국, TV, 뭐 잡지, 신문 이런 것들이 유튜브하고 같이 갈 수 있었던 거는 공유 정신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죠? 어느 한쪽이 장악을 한다는 개념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근데
이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이나 전성권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리가 돼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시장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건 맞아요. 왜냐면은 2021년도에 주목을 많이 받았던 그 NFT라고 불렀던 미술 그 포맷이 있는데, 미술 작품에 대한 그 저작권이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NFT라는 그 매체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 어느 정도 성장하다가 약간 좀 현재로서는 좀 주춤을 한 것이 이런 부분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협소한 시장 규모나 성공 사례 부재, 이건 이제 전자책 시장 자체가 이제 작다라는 거죠. 작은 시장에 있다 봐보니 사례들도 찾아보기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데, 역시 이제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죠. 고객의 왕이다, 뭐 시장이 뭐 민심이 천심이다, 그런 얘기 한 것처럼 이제 그 최근 수년 사이에 그 PDF를 기반으로 한, 그리고 자사몰 중심으로 한 그 전자책 그 저자들 있죠. 그분들이 활약으로 해서 성공 사례 같은 경우에 보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제도권으로 이제 들어오려고 그러면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이제 그 전자책 산업에 보면은 그 법제적 그 기반이 미흡하다했었는데, 이게 종이책은요 수백 년 동안 쌓여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수백 년을 넘어서 이게 종이책이 그 어떤 그 금속 활자나 이런 거 이전에 고대부터 보면요, 이집트나 그 이전부터까지 본다 그러면은 이게 그야말로 한 수천 년 전부터, 그렇죠? 사해문서 이런 거 봐보세요. 우리 사막에서 발견되는 그 고대 그 성경이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도 여기는 인쇄물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인쇄물이라고 할 때는 그 사실 뭐 필사본이니까 뭐 저작물이라고 봐야 될 텐데, 그런 경우에는 역사가 상당히 오래됐고 또 그만큼 법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좀 그 지지를 받는다 해야 될까? 지탱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전자책은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이런 그 제도적인 기반은 좀 미흡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전자출판 활성화를 위한 업계 협력 체계 부재. 이건 위에서 했던 얘기랑 서로 연결이 되는데, 서로 본인들이 그 시장을 장악을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목표를 사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협력을 하는데 어려움을 이제 겪는다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사실은 그 IT 개발 쪽에 보면은 그 웹 2.0에 대한 어떤 그런 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 Git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GitHub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그건 전 세계에 있는 개발자들의 코드를 공유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과거에는 절대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그게 회사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걸 오픈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가 됐어요? 그렇게 코드를 오픈하게 되면은 그 개발자와 그 회사에 대한 홍보가 돼가지고 외부에서 오히려 그 프로젝트에 대한 그 문의나 어떤 그런 그 요청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 코드를 개방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시는 그 닌텐도 게임 중에 모두의 모여봐라 동물의 숲, 그죠? 모여봐라 동물의 숲. 너 이름이 너무 길어가지고 뭐 동물들 나와가지고 있는 게임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임이나 혹은 최근에 나왔던 어떤 그런 영화들 같은데 봐보면요, 그 영화들이나 게임을 만들 때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들이 다 그런 식으로 이제 오픈 소스 형태로 나와 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전자책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우수한 창의 인력 부족, 그랬습니다. 이건 이제 그 기획력의 문제라는 얘기인 거예요. 결국에는 기획이 나와야 그걸 가지고 전략을 세우고 실행을 해서, 그리고 결과를 뽑아내고 그 결과를 가지고 또 하나의 사례를 만들거나, 그렇죠? 그렇게 할 텐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자책 그 종수의 다양화 미흡, 그랬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그 출판 시장이 사이즈가 이제 점점 커져가면은 또 그만큼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다양화를 이제 얻어낼 수 있겠죠. 근데 이거 역시 이거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건데 당장은 쉽지 않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고요. 기회는 opportunity로 불러가지고 이제 밑에서 그 SWO에 해당이 되는 내용인데요. 이거는 국내외 개인형 스마트 미디어 보급의 급증, 그리고 밑에 보면 디지털 교과서 시장의 성장으로 전자출판물 이용 습관 강화 전망,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뭔 얘기냐면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 많이 보급이 되고 있죠, 그렇죠? 최소한 이런 장비들이 보급이 되면은 앱북을 통해서라도 책은 본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그 전자출판물 이용 습관 강화됐었는데 그 교과서를 디지털화 시키는 작업이 많이 되고 있고요. 지금 대학교에서도 봐보면은 그 대학 교재들도 보면은 그 PPT라든지 뭐 PDF나 이런 자료들을 출판사에서 만들어가지고 제공을 해주세요. 그 같은 경우에 자금이 많이 들어가실 텐데도 그걸 개발을 해가지고
그때 그 대학이나 혹은 뭐 고등학교에다가 이렇게 보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변화를 어떻게 보면 주도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교재를 만드는 곳에서는. 그래서 그런 역동적인 어떤 그 노력들이 하나의 그 한국 내에서는 기회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PC 및 스마트 미디어 기반 글로벌 전자책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 그랬습니다. 이거는 그 한국에 있는 이제 어떤 그런 전자책에 대한 시장이 결국에는 우리 IT가 성장했던 것처럼 그 흐름을 타가지고 전자책도 발전을 할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한 10여 년 전에 비해서는 지금 크게 많이 발전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우리가 앱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그 출판사나 이런 데서 개발하고 있는 리더기를 통해서 하는 것들도 점차적으로 늘어가긴 하는데 역시 이제 그 비용적인 부분에서는 앱북의 형태라든지 앱의 형태로 해서 그 책을 읽는 것들이 좀 더 이제 속도가 빠르다 해야 될까? 이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는 리디북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안정돼 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보면은 그 이제 그 쓰리 트러블러 가지고 위기죠. 그래서 이제 글로벌 플랫폼의 국내 진출 가속화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글로벌 플랫폼의 국내 진출 가속화라는 얘기를 할 정도의 좀 위기라고 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렇긴 한데, 근데 그 우리가 은연중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해외 진출이나 혹은 시장을 좀 더 크게 하려고 그러면은 아마존을 가야 돼라는 얘기를 전문가가 하는 게 아니고 일반인들이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그 좀 신기하다 할 정도. 그래서 그 전자책에 대한 전문가도 아닌데 보통 어떤 얘기냐면은 앱북을 만들려면 앱스토어, 애플에 있는 앱스토어를 가야 돼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구글 스토어를 가야 된다라든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처럼 이게 일반인들 인식이 이게 탁 그 깊이 인식이 됐을 만큼 어떻게 돼 있다? 글로벌 플랫폼들이 이렇게 그 한국에 많이 이제 그 좀 진출해 있고 그렇게 인식이 마음속에 자리 잡혀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보면은 국내 진출의 이제 그 가속화를 본격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은 저 이제 그 지금도 이제 그 중요한 서적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혹은 어떤 그런 자료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구입을 하려고 하면은 할 수가 있어요. 뭐 구글을 통해서든 애플을 통해서든 아마존을 통해서든 아마존도 한국어 사이트 지금 나와 있거든요.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렇게 지금 이제 한국 시장에 대한 접근이 있기는 한데, 근데 이제 그 이쪽에서 대대적으로 들어온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 그죠? 우리나라 예를 들어 약간 좀 확장하자면은 우리나라의 뭐 베스킨라빈스라든지 스타벅스처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시장 진입을 그렇게 이제 하지는 아직은 않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한국에는 컨텐츠 시장이 더 커지게 될 경우에는 거의 확정적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도 적지 않은 부분에서 영향을 주고 있는데 앞으로의 그 경쟁이 좀 이제 더 이제 보면 관심을 좀 기울이고 있다. 그럼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글로벌 출판사들의 전자책 시장 진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유명한 이제 그 책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해리포터라든지 그죠? 이제 그런 형태의 브랜드 같은 경우에 이미 보면은 전자책 시장하고 그 종이책 시장은 많이 들어왔고, 그리고 어느 정도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일만 하면은 전자책으로 그 이제 우리가 보통은 컨버전이라고 부르는데 컨버전 돼가지고 이제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더 많아질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봐보세요. 그 최근에 나왔었던 넷플릭스 드라마라든지 영화든지 봐보시면요 웹툰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나온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한국에는 웹툰 가지고 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제 넷플릭스나 이런데 그 디즈니 플러스 그래가지고 뭐 티빙이라든지 보면은 이제 우리가 뭐 무빙이라는 그 드라마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스위트홈이라든지 이런 그 드라마들이 대부분 다 웹툰이 있는데 이 웹툰도 그때 결국에는 그 범주를 보면 전자책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그 한국에 있는 콘텐츠들이 이제 해외에 진출한 것도 있지만 해외에서 역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라는 거. 전자책 전용 단말기 판매량 감소 경향 그랬었는데 이거는 앱이 워낙 그 기능이 뛰어난 것들이 많으니까 이제 이런 형태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판매량 자체는
감소하기도 하지만은 어떤 이슈에서 다시 늘어나기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위기라 볼 필요는 사실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보자는 거죠. 자,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셀프 퍼블리싱과 디지털 전문 출판사 활성화 지원이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자책 콘텐츠의 다양성과 양적 확대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책을 내고 싶어하는 독자가 전자책을 직접 만들어 출판할 수 있는 개방형 전자책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랬습니다. 어떤 얘기냐면은 독자인데 전문성이 있거나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책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자격증과 관련 연결해서 보자면은 그 전자출판 기능사 이 자격증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취득하시게 되면요, 이런 생각이 드시게 돼요. 아, 내가 컨텐츠를 만들어서 스스로 출판을 해보자라는 의욕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쓸 때 이것을 책으로 결국에는 최종 유통망이죠, 그렇죠? 유통에다가 이것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책이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편안하게,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런 환경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광역권별 전자출판 클러스터 조성 지원이라 얘기했었는데, 이거는 대구 출판 인쇄정보밸리를 필두로 수도권 지역을 포함한 3-4군데 지역에서 전자출판 클러스터가 구축이 되면은 전자출판 산업의 지역 간 균형 발전 및 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거 어떤 얘기냐면은 지역에 보면요, 예를 들어서 뭐 충청도에 보면은 아산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봐보면은 문화 관련된 행사나 사업들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최근에도 그렇고, 뭐 부산도 그렇고, 광주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강원도도 그렇고, 각 지역별로 해가지고 본인들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책정을 해가지고 미술 전시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음악도 하고, 그 다음에 책도 반드시 들어가고요.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해당 지역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는데, 이 전자책에 대한 것들도 투자를 하게 되면은 분명히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보시면은 우수창의, 제작 인력, 양성 지원 그랬습니다. 전자출판 산업은 이종 산업 간의 융합을 통하여 창의적 경제를 이끌 유망 분야이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획을 잘하고, 그다음에 디자인을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교육이 되고 양성이 돼야 이 산업이 발전을 한다는 거죠. 특히나 전자책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플랫폼을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 멀티미디어 콘텐츠하고도 연결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만큼 어떻게 되냐면은 이종 산업, 다른 산업들을 서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획력과 관점이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다음에 한국전자책 얼라이언스 구성 및 협업 사업 추진 그랬습니다. 세계 각국은 글로벌 전자책 플랫폼의 자국 진출에 대응하기 위해 출판사, 유통사, 통신사 등이 연합해서 단말기 공동개발, DRM 호환 공동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제가 앞에서 우리가 수업을 할 때 EPUB이라는 포맷을 얘기했었을 거예요. 전자책을 기계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예를 들어서 뭐 한글의 HWP라든지 우리가 파워포인트 PPT 파일 포맷처럼요, 전자책도 그렇게 어느 정도 통일되는 포맷을 만든 게 EPUB라고 불러가지고 EPUB이라고 부르는 형태를 만들어 놓는데, 이런 포맷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호환이 되기 때문에요, 다양한 사업자들이 그것을 활용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시장을 키운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형태를 우리가 한국 내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자 해서 진행을 했는데, 한국도 K-EPUB라는 명칭의 형태로 해서 여러 사업이 진행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보면은 어떤 이권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혹은 협회들이 여러 생겨가지고 그것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자사에 있는 그것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돼 있죠. 그렇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이 사업에 혹은 이 조직에 참여하는 인원수에 많이 영향을 받게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상상도 못했었던 사건이죠. 코로나 팬데믹 때, 그리고 동시에 전혀 예상도 못했었던 웹 2.0에 있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MZ세대들하고 기존에 IT에 대해서 많이 오픈이 됐었던 40, 60대 있는 분들까지
전부 다 어떻게 됐냐면은 그 PDF 파일을 만들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 그쪽을 통해서 전자책을 그 플랫폼에다 띄우는 형태의 시장이 갑자기 생겨버렸어요. 한 3년, 4년, 3, 4년 사이에 십몇 년이 걸려도 쉽지 않은 이것을 그 경제 위기 상황이 이제 와버리니까 사람들이 일치 단결해서 그죠? 그런 것들을 만들게 순식간에 만들었는데 결국에 지금 어떻게 보면 현재 진행형인데요. 이제 이런 어떤 흐름을 정부나 이제 그 협회나 이런 곳에서도 그냥 이제 어떤 이런 그 큰 움직임이 쉽게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이제 협업을 해서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12월 그 전후로 해서 그 이제 출판 협회에서도 그 생성 AI하고 전자출판 관련돼 가지고 포럼의 형태로 혹은 이제 그 세미나 포럼의 형태로 해가지고 그 관련 그 업체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많은 이제 노력을 이제 했었던 거로 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쪽 산업과 이제 시장은 더 넓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하나의 또 이제 그 방안인데 이용자 편익 증진 및 전자책 독서 환경 강화 그랬어요. 그래서 전자책은 매체적 특성상 함께 읽고 소통하는 소셜 리딩이 가능하므로 소셜 리딩 네트워크 같은 것을 우리가 구축한다면은 전자책을 통한 신독서 문화를 창출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이게 봐보면은 이래요. 매체의 성격이 우리가 좀 이제 스타일이 차이가 있어서 그러는데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특정 이슈라든지 내용이 나오면은 엄청난 조회수하고 그렇죠? 경제적 효과를 일으켜버리죠.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이제 필요한 부분 외에서는 그렇게 소셜 미디어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인스타그램에 대한 영향력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제 뉴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유튜브 또 많이 보는데, 근데 이런 쪽에서 이제 어떤 이제 전자책에 관련된 커뮤니티가 형성이 된다면은 어떤 파급 효과랄까요? 그 규모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거라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제 유튜브하고 인스타그램처럼 사진이나 영상이 아니고 책을 중심으로 그렇게 뭉쳐진다면은 참으로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재밌는 거 이런 게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출판에 관련된 산업이 크게 발전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이런 소셜 리딩이 있죠. 책에 관련된 어떤 커뮤니티가 크게 발전이 돼 있대요. 그래서 어떤 특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관광 사업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일들을 이제 진행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참고를 해볼 만한 사항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전자책 공정 유통 및 서점의 전자책 유통 기반 강화 지원 그랬습니다. 이것은 전자책 바로센터를 기능적으로 더욱 강화시키고 전자책 유통의 허브화를 추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전자책을 유통을 하는 시스템하고 그 다음에 서점하고 이제 연결을 이제 강화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 지금만 해도 어느 지역에서 이제 책이 많이 팔리거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는 이제 유통사나 이제 출판사들이 어느 정도 집계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런 저도 지금 출판사 이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이제 이제 데이터들이 이동하는 건 이제 보이긴 하는데 그것을 더욱 더 강화시킨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로 강화되는지는 저도 이제 짐작이 가긴 하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유통사,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교보나 뭐 예스24나 알라딘이나 이런 데서 판매되는 거는 분명히 와요. 왜 그래는 그걸 통해서 매출을 체크를 해가지고 저한테 입금도 하고 저도 세금도 내고 그래야 되니까 그렇긴 하는데 이게 이제 다양한 유통사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이 이제 예를 들어서 보면은 어느 도서관에다가 이제 대여가 되고 이렇게 해서 수익이 들어간다는 건 알겠는데 이게 어느 지역에 어느 도서관인지는 몰라요.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는 오픈이 안 돼 있고 이제 유통사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형태인 거거든요. 그런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어떤 그런 정보, 판매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가지는 게 또 이제 유통사가 이제 보유할 수 있는 정보 권력이라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래가지고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좀 궁금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느 지역에 있는 그 도서관에서 몇 번의 대여가 됐었다는 게 나오면은 해당 지역에서 어떤 그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획 같은 것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라 저는 보고 있어요. 자, 다음에 정부의 전자출판 및 신성장 동력 육성을 위한 주요 산업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출판문화산업진흥 5개년 계획 발표를 했었는데 2012년에 그 이후에 이제 이것들이 어느 정도 실행이 되긴 했었죠. 그래서 양질의 전자책 컨텐츠를 확보하자라는 것이 주요 사업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기울이시다 봐보면은 정부 산업 관련돼 가지고요. 그 게시판이나 혹은 이제 그 시 도청에 보면은 이런 것들이 올라와요. 그래서 뭐 전자책 컨텐츠 공모전 해가지고 뭐 상 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이 여기 해당이 된다 보시면 돼요. 그런 정부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정책이나 이런 그 사업들 있잖아요. 상금 주고 그 상 나오고 이런 거 그냥 진행되는 게 아니고 이런 그 어떤 정부에서 이런 이제 그 사업을 정책을 통해서 시장을 키우겠다라고 해서 예산이 책정돼 있지 않은 한은 절대 그런 거 그냥 실행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그 계획이 언제 발표되는지 한번 봐보고 관심을 기울이시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발표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지원이 나오겠다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또 이제 우리가 이런 전자책 사업에 대한 혹은 그 저자로서 이제 활동한다 하더라도 또 우리가 이제 이제 명확한 계획을 세울 수 있겠죠, 그죠? 전자출판 시장 유통질서 확립 그랬습니다. 이건 이제 불법 복제를 막자란 거겠죠, 그죠? 네, 그런 것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자책 출판물 적합성 및 품질 검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운영 그랬었는데 전자책이 될 만한 어떤 그런 준비가 덜 돼 있는 그냥 의욕만 앞선 경우가 많아요. EPUB을 만들었었는데 어떤 분이 만들었다고 가져오셨는데 제가 봤더니 막 글씨 다 깨져 있고 뭐 폰트도 제각각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책을 만들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왜 이렇게 하셨냐 했더니 EPUB을 다른 데 맡기면 수수료를 가져간다. 그래서 그냥 내가 만들어 가지고 이쪽에 플랫폼에 띄우고 싶어 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가지고 내놔도 이제 유통사들이 받아줄 수 있을지 좀 궁금해가지고 저한테 이제 보여준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수수료를 드리고 그냥 거기에 맡기고 그냥 책 출판하시라고 제가 조언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독자 중심의 전자책 생태계 조성 및 수요 확대. 자, 독자의 전자책 검색 환경 및 접근성을 강화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주문형 출판 확산. 자, 이 내용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독자의 관점에서 봤었을 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쩌면 당연한 거일 수도 있는데 사실 비용 문제 때문에 신경을 쓸 수 없던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주문형 출판이라든지 전자책을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한다 그러면은 대학교든지 뭐 도서관이든지 그런 걸 통해서 그런 곳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전자책 리더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어떤 그런 장비들의 가격도 많이 내려가 있고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이런 이제 지원을 이제 통해서 이제 독자들을 이제 많이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전자출판 관련 제도의 개선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는 전자출판에 관련된 개념을 재정의한다라는 거죠. 출판에 대한 개념을 재정의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이책 출판 쪽에서는 많이 긴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뺏기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잠식당한다 해서 심지어 이게 출판사에서도 종이책을 하는데 전자책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그 다음에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약간 주저한 것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거 하면은 도전적으로 한 것도 많이 또 있었었죠. 2010년도 한 중반 정도였었을 거예요. 그때 이제 길벗 출판사라고 해서 IT 관련된 출판사가 있는데 거기에는 기획했던 분들이 이 전자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이셨거든요. 그래서 다른 출판사에서 시도를 하기 전에 도전적으로
그 길파 출판사에서 나왔던 그 IT 자격증 관련된 문제집이었었는데 그것을 전자책으로 만들어 버리는 어떤 그런 그 이제 실험적인 그림에서 도전적인 어떤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보면은 당시에는 이제 그 법적으로 어떤 그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개념도 명확하지 않았던 시기였었는데도 그런 이제 업체들도 있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 출판물이 보호를 받으려고 그러면은 이런 그 법적인 부분들도 많이 이제 그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전자책 마케팅 전략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이제 스왓에 대한 얘기가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은 사실 이제 경영 쪽에서 이제 그 전공을 하시거나 현업에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 전략 도구를 쓴 다음에 이것을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형태로 이제 실현을 해 나갈 것인가 얘기했었을 때 그때 이제 전략 얘기가 나오는데, 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그 전자책 마케팅 전략을 세울 때 이렇게 했어요. 디지털 옴니, 그러니까 전자책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좀 전력을 좀 기울이는 형태로 했었죠. 그래서 이제 원래가 아마존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쇼핑몰의 형태로 갔었고 그 다음에 종이책을 유통을 한 걸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마존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 있는 전자책의 그 발전에 영향을 줄 정도로 이제 많은 자원을 투입을 했던 건 또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위치가 나왔던 것도 맞고, 그래서 짧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제 분량도 그렇고 가격대도 그렇고 보면은 저렴하게 해서 전자책을 유통하도록 좀 이제 정책적으로 좀 권하는 것도 있었어요. 아마존 내에서. 그리고 이북 저널리즘이라는 게 있는데 이북에 대한 것들에 대한 우리 지금으로 치면 쿠팡이나 이런 데 보면은 서평 점수 있죠. 그래가지고 상품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아마존에선 크게 발전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책을 적당히 해가지고 홍보를 해서 판매 절대 안 된다. 약간 그런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아마존에서 판매가 이제 상위권에 올라가면은 그런 부분들이 마치 우리가 예전에 뉴욕타임즈에서 베스트셀러 뽑히게 되면 인정받는 거 있죠. 이제 그것처럼 이 전자책도 어떤 그런 이제 일반 구매했던 구독자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이제 어떤 권위를 이제 만들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시스템을 도입을 했었죠. 그다음에 셀프 퍼블리싱 저자의 발굴을 했는데 이게 킨들 밀리언 클럽을 해서 커뮤니티를 만들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하면서 책을 이제 빨리 만들어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정보들을 얻을 수 있도록 이제 저자와 커뮤니티를 이제 발전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킨들 이텍스트 북이 가지고 이제 이제 보면 킨들 안에서도 이제 전자책을 이제 볼 때 이제 소리로 이제 TTS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전자책을 이제 소리를 읽어주는 그런 서비스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넣어서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앱이 요즘에 보면은 앱들도 특이한 앱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파파고라든지 그죠? 이제 그런 이제 파파고 같은 경우는 번역 프로그램인데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네이버에서 나온 거죠. 근데 그런 거였었는데 이게 이제 책을 읽어준다라는 이북의 개념이 지금처럼 일반화되기 전에요. 그러니까 이제 2000년도 말, 2010년도 안팎으로 얼마 안 됐을 때, 그럴 때 킨들에서 이미 어떤 TTS나 어떤 그런 이제 사운드박 같은 개념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킨들 안에다 막 넣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저도 이제 광고를 볼 수 있는 킨들 그때 제가 구매를 했었다 했었잖아요. 근데 그걸 구매를 하고 기능을 실행을 하면서 생각했던 게 돈이 안 아깝다가 아니고 약간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로 기능들이 빼고가기 있었고, 그 다음에 일종의 지금으로 치면 구글 랩스 같은 느낌이었을 거예요. 구글이나 애플이나 요즘에 보면 멀티미디어 이제 플랫폼들이 보면은 이제 실험실 같은 개념으로 해가지고 이제 본인들이 이제 제작을 했던 새로운 서비스들을 이제 고객한테 오픈을 해서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작업을 했는데, 근데 과거에도 구글은 그런 걸 했었긴 했지만은 아마존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그걸 공격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서비스들 중에 이제 마음에 별로 안 드는 그런 것들은 거의 없었었는데,
전반적으로 본인들도 내부에서 이제 그 실험을 하고서 내부에다 이제 오픈을 한 거니까요. 그래서 그게 그 킨들에 들어있던 어떤 그 무료 서비스들이 다 이제 그 너무 좋은 것들만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제 혜택을 많이 봤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구글 광고 아니 구글이가 아니고 아마존 광고를 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그렇긴 하는데 그 제품을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그 제가 또 이제 깊이 인상을 받았던 거는 그 삼성의 그 갤럭시 있잖아요. 갤럭시도 그런 형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기능들 많이 넣었는데 이제 그 워낙 다양하고 좋은 기능들 넣더니 이제 그 전혀 기대도 안 하고 인식도 못 했었는데 그 혜택을 받는 이제 그런 느낌이 마치 그 킨들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면 디즈니인데 디즈니는 우선 컨텐츠가 그 뿌리가 깊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앱을 통해서 뭐 아이패드나 이런 것들을 그 장비에서 이것이 이제 실행이 되도록 하는 그 디지털북에 대한 전략을 이제 짰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디즈니 그 프린세스, 그죠? 그래서 그런 그 이제 디즈니에 나오는 뭐 여러 공주님에 대한 컨텐츠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 영화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지금은 이제 디즈니 플러스라는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이런 컨텐츠들을 전자책에 담아보자라고 했었던 전략이 이제 사용이 됐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우리가 교육 쪽을 보면은 서책형 교과서 멀티미디어 강의 교재 패키지로 채택률 상승 이렇게 했었는데 창비 출판사에서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요 종이형 교과서하고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 그 교재를 패키지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판매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이제 매출이 나오도록 했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웅진 스토리 비밀에서 유아 전용 동화책을 전자책으로 제작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용 장비를 이제 그 활용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컨텐츠를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도록 해서 이제 시장을 이제 그 확보를 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종이책, 전자책 동시 출간율 확대를 했었는데 그 한국에서 이제 그 전략을 이제 봐보면은 여러분들도 그 이제 그 전자출판 기능사를 공부를 하시면서 이 책을 종이책으로 낸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전자책으로 낸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 생각을 해보시면서 필기하고 실기를 준비해 보시면은 그 이제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외래에는 현재 가장 이제 서서히 그 성장하는 시장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제는 종이책하고 전자책을 동시 출간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POD를 활용하거나 전자책을 활용한 미리 보기 기능을 이제 제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SNS를 통한 프로모션을 활용한다 했었는데 요즘 출판사에서 제가 지금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책을 이제 홍보하는 것들을 이제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형태를 이제 많이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카카오 페이지라든지 이런 것을 또 활용을 해서 홍보를 해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 앱을 활용을 해서 보게 될 경우에 이 사람이 뭘 보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기존에는 종이책으로 내기 어려웠던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그 이제 앱을 전자책을 통해서 출간하는 이제 그런 형태들도 많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책종을 좀 다양하게 출간을 해볼 수도 있겠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은 코보 리딩 프로그램이라 불러가지고 미국 서점협회하고 전자책 기업인 코보하고 사업을 제휴를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소형 서점 대상 전용 홈페이지에 코보의 전자책 시스템을 이제 지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디바이스 및 컨텐츠 판매 시 수익을 배분하는 구조인 거고 아마존과 반즈앤노블, 애플과 경쟁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기존의 서점협회 이렇게 될 경우에 이제 그 보면은 책을 유통을 했었던 그런 그 업체들을 하고 전자책 이제 기업하고 서로 협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기존에 있던 유통업체를 통해서 컨텐츠를 또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쪽에 있던 유통망을 또 서로 이제 그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이제 시너지가 일어날 수 있는 구조인 거죠. 사실은 이 형태는 한국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가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자체 컨텐츠를 할 경우에 수익률이 높아지니까 그런 분들이 좋아가지고 할 수도 있긴 한데 실제 그렇게 많이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쿠팡 같은 데서도 봐보면은 그 이제 굉장히 저렴하면서도 동일한 브랜드로 나온 경우 있는데 그건 그 쿠팡 자체 그 브랜드로 하더라고요. 마치 그것처럼 책 같은 경우에도 그 자기네들이 그 플랫폼에서 이제 그 이제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진행한 경우 있고요. 그다음에 교보 같은 경우는 퍼플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그 1인 저자나 그 자체 출판하려고 하는 저자들을 대거 흡수를 해 가지고 교보문고 그 퍼플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책을 이제 그 출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태는 마치 그 아마존의 그 POD하고 비슷한데, 근데 그 지금 여기서 이러한 이제 협력 형태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봐보시면은 전자책 마케팅 전략에서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책의 발견이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디지털 출판 기획과 마케팅의 핵심의 요소에 들어가는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독자들이 모여 있는 곳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독자들이 모일 곳을 찾아서 없으면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으면은 그쪽에다 홍보를 하면은 효과가 엄청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유튜브든지 여기에 그 여러분들이 그 책을 출간을 하고 싶다 하면은 책을 좀 더 준비를 해놓고 원고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제 그 출판사에서 책을 출간을 하고 싶으면 그게다가 해시태그를 달고 그 다음에 본인이 출간하고 싶은 출판사의 이름을 쓰고, 그죠? 예, 그런 형태를 해가지고 그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 원고에 대한 홍보를 해도 효과가 있을 거란 얘기를 이제 그 지금 제가 이제 그 경험상 이제 그 한 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실제 출판 기획자가 했던 얘기이기도 하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영업 기밀인데, 근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시태그를 달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출판 쪽에 있는 기획자분들은 신경 엄청 많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했던 게 좋은 원고를 한다면은 바로 이제 그 연결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독자들이 그 과거도 괜찮았지만은 요즘에 있는 독자들은 굉장히 스마트합니다. 좋은 책과 좋은 내용이면은 입소문이 바로바로 퍼져요. 책 출간하기 전에 후원을 해버려요. 거기서 이 책이 나오도록.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독자들한테도 알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봐보면요, 전자책 분야별 점유율 그랬습니다. 이거는 장르 소설이 제일 많이 팔리고, 그 다음에 소설이 그 소설 분야에서 보면 19% 상승세를 보였대죠. 이런 형태를 가지고 보면 일반적으로 독자들은 어떤 소설을 이제 많이 보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자책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장르 소설들이 이제 많이 판매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인문학 열풍이 있어가지고 어떤 그 철학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인생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분야에 있는 책들이 이제 보면은 5.7% 정도로 또 역시 그 판매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종이책하고 전자책하고 매체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판매 스타일이 분명히 다르긴 한데, 근데 서로 아예 그 관련성이 떨어지는 이제 그런 것은 아니란 거죠. 자, 전자책 구입 채널은 보면은 웹이나 스마트폰, 태블릿, 전용 단말기 등을 통해서 판매가 됐었는데, 아직은 이제 웹을 통해서 구입을 하는 경우가 좀 많다라는 거죠. 그렇긴 한데 장르 소설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제 구입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제 그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사업에 이제 뛰어드신다 그러면은 경제신문이나 경제잡지나 혹은 책 출판에 관련된 그 협회에서 나오는 그 출간물들이 있어요. 그것을 당해연도라든지 최근 자료로 해가지고 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그게 분기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특정 장르에서 내용들이 어느 정도 이제 판매량의 어떤 흐름이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마치 그 주식도 봐보면, 전 주식 투자는 하진 않거든요. 근데 주식도 보면 세부적으로 내용이 좀 달리 들어간다면서요. 근데 그것처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 연령대 독자
30대 독자가 제일 가장 많고 그 다음에 40, 50대 독자들이 계속 성장하더라라는 것이죠. 자, 전자책 구매자들의 연령대를 분석해 보면은 30대 독자의 비율이 가장 높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IT 기술이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30대들이 좀 더 그 전자책을 많이 이제 그 사용한다는 거죠. 자, 20대 독자들의 전자책 구매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40, 50대 독자들은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는 스마트 기기의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중장년층들이 스마트 기기를 여러 용도로 이용하기 시작했고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서 전자책으로 독서하는 환경에도 적응해 가는 것으로 보인다 그랬어요. 자, 이거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되면은 그 40, 50대가 과거의 40, 50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IT 혁명이 있었던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지금의 50대는 과거에 30대였단 말이에요. 2000년대 초반에. 그분들이 IT 기기를 그냥 그대로 경험하시고 연배가 들으셨기 때문에 나이가 들으셨기 때문에 지금 있는 50대와 60대는 과거 50대, 60대하고 차이가 있죠. 오히려 그 사장님들이나 이런 분들 봐보면은 그 이제 지금 이제 60대, 70대 분들까지도 인터넷과 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식이 빠르시고 어쩌면 트렌드나 이슈 부분에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도로 얘기해 주실 정도가 되는데 그런 분들이 있더라라는 거.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파이 이야기 같은 이런 책들, 그 스크린셀러 이런 그 이제 보면은 엔터테인먼트 부분이 많이 판매가 되고 과거에 비해서는 이제 전자책 부분이 뭐 19금이라든지 약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퀘어라고 그러죠. 그런 형태에 있는 장르들도 이제 많이 판매가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상위권에 있는 장르 소설에 대해서도 썰림 현상이 좀 있다라는 거죠. 이건 이제 유명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아무래도 더 눈에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판매가 많이 되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이제 전자출판 기능사에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을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실무에 있는 내용들도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어떤 전자출판 기능사에 대한 내용들을 좀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업 같은 경우는 TV에서도 나오고 그다음에 동시에 또 이제 유튜브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공부를 하시다가 더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은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언제든지 그 우리 그 이제 그 방송을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격증을 그 이제 그 취득하시면은 좋은 일들이 진짜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꼭 그 도전을 하셔서 그 이제 자격증 시험에서 합격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성장하시고 그다음에 자격증 취득을 꼭 하시기를 제가 또 기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지금까지 수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